네, 클래스와 객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클래스 중에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클래스와 제공하지 않는 클래스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영역, 여기가 클래스죠.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이런 거는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용자 정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설계도 같은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설계도. 왜냐면 이 설계도를 보고서 객체를 하나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객체에 대한 설계도다라는 거. 참고로 이 객체를 만든 거 컨트롤 클릭을 하면은 이 객체 위치로 객체를 만든 클래스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객체에 대한 설계 이거죠. 이 모델링까지 하고 나면은 음, 모델링까지 하고 나면은 객체 내부에 이런 변수나 뭐 메서드가 있다. 그러면 호출할 수 있고요. 호출하거나 이제 값을 저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한 줄도 같은 의미죠. 객체를 생성하고 있지만 얘는 정수 배열을 생성하는 객체죠. 정수 배열 객체고 그거랑 연결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바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바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리는 한 이 정도까지 하고 그래도 얘랑 이 사용자 정의 클래스로 만든 객체랑 비교는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라는 변수에 정수 배열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는. 그리고 이 정수 배열 객체는 공간이 3개죠.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인트 공간이 3개가 들어있고 이 공간은 구분하는 기준이 인덱스였어요. 그리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공간의 총 개수 마이너스 1이 마지막 방번호 인덱스였고 그래서 이 리모컨까지 복사해서 변수한테 주고 나면은 얘네들은 연결된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인덱스라고 부르는 방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값을 넣는 거는 변수 이름 하고 점이 아니라 대괄호죠. 배열이니까. 점을 찍는 거는 배열이 아닐 때.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도 모양이 달랐죠. 여기는 배열 객체가 아니니까 소괄호 썼고 여기는 배열 객체니까 대괄호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 줄만 가지고 이거는 설명을 안 할게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옆에다가 변수가 하나 있고 얘는 이름이 person 1인데 타입이 철수죠. 근데 자바에서 철수라는 타입은 모르니까 만들어 줬고 만든 걸로 객체 하나를 또 만듭니다.
그대로 똑같이 객체를 하나 만들면 리모컨이 하나 있을 거고, 이 안에 구성 요소는 변수 3개에 메서드가 2개 있습니다. 저는 메서드가 아니라 변수 먼저 채우고, 버튼 메서드죠, 얘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연결해주고,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이 리모컨을 누릅니다. 리모컨 눌러가지고 AG에다가 22 저장하고 있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에다가 결혼 안 했다 쓰고 있고, 이름 추가했고요. 그런 다음에 introduce라는 메서드 호출했고, 그 다음에 ru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객체가 변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 내부의 이 리모컨, 얘가 변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값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 객체랑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 전에 얘기했던 쓰레기 값 있죠? 가비지 밸류라고 하는 건데, 가비지 밸류라고 하는 게 이 쓰레기 리모컨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바에서 타입이 int a라고 했으면은 이 a라는 변수에는 정수만 들어가야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철수 타입으로 선언됐으면은 이 변수에는 철수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리모컨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근데 이제 연결을 해주면 생성된 객체 리모컨으로 다시 덮어쓰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뭐 문제 풀다가 아니면 또는 어떤 상황이 돼서 나오면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보자면, 너무 작네요. 여기는 배열이라서 인덱스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배열이 아니죠. 그래서 각 방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age, is married, 여기는 name.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에 접근할 때는 리모컨을 눌러서 접근하는 건 똑같지만 그 표기법이 다르다는 거. 그러면 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지금 펄슨 1이랑 연결된 객체에도 introduce가 있고 run이 있고, 펄슨 2랑 연결된 객체에도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있는 건데, 실행하면은 둘 다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조금 수정해 볼게요. introduce 메서드 내부를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라고 해놓고,
이름은 뭐 길동이라고 한 다음에 나이를 밑에다 써야겠다. 혼인 여부? 혼인 여부라고 할게요. 혼인 여부는 불린 타입이니까 서식 지정자 %B라고 쓰시면 돼요. 아니죠. true라고 하겠습니다. 나이는 55세. 그러면 run이라는 거는 잠깐 제쳐두고 각각의 객체한테 introduce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이대로 나오겠죠? introduce라는 메서드 구현부로 가가지고 이 중괄호 안쪽이 구현부입니다. 뭐 영어로는 body라고도 해요. 함수의 body다, 메서드의 body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겠죠. 자기소개 이거 출력하고 길동을 %S 자리에다 넣어주고 true를 %B 자리에다가 넣어주고 55를 %D에다가 넣어줘서 뭐 길동 혼인 여부 true 55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기소개 뭐 위에 써져 있고 둘 다 이렇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고정해 놨으니까요. 써 있는 대로 나올 뿐이에요. 설계도에서 설정한 값에 따라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체 만들어 놓고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설정해준 부분이랑은 관련이 없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서는 외부에서 객체 외부에서 연결된 리모컨을 통해서 객체 내부에다가 이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트로듀스를 실행했을 때 이름, 결혼 여부, 나이 이렇게 정한 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네들도 다 인트로듀스 실행했을 때 각각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펄슨 1밖에 없지만 펄슨 2까지 가져다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접근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찾아보셔도 됩니다. 구글링 해가지고 이렇게 객체 내부에 변수에 있는 값에 접근하려는 거. 일단은 처음 보면 어지러우니까 이거 두 번째 거는 잠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나오겠죠? 여기서 얘는 김철수라고 나오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혼인 여부 거짓이니까 펄스가 나오고 여기선 나이가 둘둘 나오게 하려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introduce 한번 실행하고 난 뒤에 나이 값을 1 증가시킬 겁니다. person 1의 age 1 증가 해주면 어때요? 이거 실행하기 전에 얘랑 연결된 객체 내부의 나이 값 변수는 값이 둘둘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23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실행하고 나면은 여기서는 22이었다면 여기서는 23으로 나오게. 의도 자체만 봤을 때는 객체 내부의 변수에 접근하는 거죠. 객체 내부의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중요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서드 내부에서 자, 이거 나이 값에 접근하고 싶으면은 외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객체 내부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객체 내부의 변수 이렇게 접근했던 것처럼 메서드에서도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거는 접근을 못하죠. 뭐 펄슨 1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그래도 못하죠. 왜냐면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보면은 이 펄슨 1의 age라고 하기에는 이런 클래스로 만든 객체랑 연결된 변수 이름이 항상 펄슨 1이라는 거는 고정 못하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접근할 때 펄슨 1점 했던 거는 얘가 가지고 있던 리모컨 누른 거였죠. 근데 그 리모컨은 복사받은 거고 원본이 객체 내부에 있잖아요. 이거 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객체 내부의 변수에.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 디스라고 합니다. 디스. 디스라고 해요. 객체 내부의 리모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객체 내부입니다. 내부. 그렇다는 건 얘는 디스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 ag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메서드 내에서 사용할 거 int age라고 해보겠습니다. int age.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저장할 거냐면 객체 내부의 변수 age에 저장된 값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객체 내부에 있으니까 dis.age라고 써주면은 이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름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져왔으니까 isMarid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이름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 모르겠으면은 이거 컨트롤 클릭해보세요. 컨트롤 좌클릭. 그러면 해당 변수에 선언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지금 마우스 커서 여기 있어요. age를 컨트롤 클릭하는 순간 여기로 이동할 겁니다. 마우스 커서 있죠? 이동했죠? 얘가 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나이 값이 전에는 1 증가하기 전 여기서는 둘둘이었죠? 객체 내부의 변수 age에 정상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 증가하고 난 뒤에
introduce를 실행했을 때도 접근하고 있으니까 나이 값이 1 증가한 상태로 출력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age 값을 여기다가 메꿔 넣되 이 age의 원본이 객체 내부에 있는 변수 age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바뀌어도 바뀐 값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하고 나서 person 1의 네임도 독고철수 성을 갈았어요. 그랬을 때 여기 김철수가 아니라 더 이상 독고철수로 나오죠. 객체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 객체 내부에 있는 변수의 할당된 값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오고 있는 그 객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 값이 23으로 바뀌었고 이름이 독고철수, 성이 바뀌어서 독고철수 바뀐 거를 introduce 메서드를 버튼 누르면 얘가 this를 이용해가지고 이 각각의 변수에 접근해서 introduce 메서드 안쪽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버튼을 눌러서 this한테 가서 this가 각각의 변수 내부에 접근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접근했던 거를 가져오는 거죠. 이 안쪽으로.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놓고 재갈철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독고철수가 아니라 재갈철수가 됐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객체가 2개 있는 상황. 마찬가지로 this도 2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this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person 1과 연결된 객체 내부의 this랑 person 2랑 연결된 객체 내부의 this랑 같은 걸까요? 얘네 둘이는 같은 걸까요? 아니에요. 서로 다릅니다. 동명이인 아시죠? 동명이인. 그 관계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죠. 이 리모컨을 사람에 비유하면은 디스라는 점에서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얘가 접근할 수 있는 객체 내부의 공간은 이거 이렇게 3개고 얘는 이렇게 3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사용법이랑 개념이 조금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요거 3개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디스점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나타나죠? 얘네들이 색깔이 연해졌죠?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뭐 이거는 인텔리제이라는 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색깔로 조금 어느 정도 힌트를 알 수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색깔이 다 똑같죠? 그리고 객체 내부에서 변수를 만든 색깔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클릭 하나, 여기서 컨트롤 클릭 하나, 객체 내부의 변수 선언됐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는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안 쓰면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변수 이름이 객체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랑 이름이 똑같죠. 근데 뭐라고 안 하잖아요. 변수 같은 이름으로 2번 선언했는데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때는 뭐라고 하죠? variable age, 변수 age가 이미 정의됐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in the scope. 자, 여기서 scop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 scope. 뭘까요? 사이클 이게 맞나? 그리고 또 자, 이거 지금 여기 한글로 안 써져가지고 영어로 썼는데 변수의 스코프, 변수의 사이클, 변수의 라이프 타임, 뭐 생명 주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변수의 생명 주기, 변수의 사이클, 변수의 라이프 타임. 사이클 말고 스코프라고 할게요. 웬만하면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알아야 왜 여기서 인더스코프를 썼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인더스코프의 의미. 네, 다 검색해 보셨죠? 자, 이 스코프의 의미는 뭐냐면 프로그래밍에서 스코프의 의미, 변수의 사용 가능한 범위입니다. 사용 가능한 범위. 범위라는 거에 집중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건데 그 기준을 뭐로 정할까요? 범위의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자, 이 범위의 기준, 얘는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요 중괄호.
그러니까 이 같은 한 쌍의 중괄호 내에서 같은 이름의 변수를 두 번 선언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스코프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던 반면에 여기서는 또 다른 스코프죠. 또 다른 스코프니까 얘가 AG가 똑같이 있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즈메리드도 마찬가지고 네임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뭐 라이프타임 뭐 이런 거 검색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뭐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것과도 어,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대략 얘기를 하자면 지역 변수라는 거는 이 메서드 내부에서 만들어진 변수, 전역 변수는 메서드 외부에서, 메서드 외부, 얘는 메서드 내부.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메서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할 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